공포스럽다라고 할 때 공자하고 용용자를 사용해가지고 한자 문학부에서 이제 공룡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발음은 너무 귀여운데 공룡 약간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공룡 약간 이런 느낌이죠. 공포스럽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멸종 전까지 약 2억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룡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공룡을 연구를 하고 있는 박진영 선임연구원입니다. JYP 박사님. 예. 공룡계 JYP. 좋습니다. 그러면 공룡의 정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룡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트리케라톱스. 네?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이 있어요. 갑자기 안 간단한데요. 아예 트리케라톱스 이렇게 생긴 공룡이거든요. 잠깐만요. 트리케라톱스. 아니 이거 잠깐만 아니. 살짝만 이거 좀 보여드려야 돼. 오. 이렇게 많은 공룡 모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전에 이제 JYP께서 네. 미국 돌아다니실 때 모든 그 소속 그룹의 CD를 이렇게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셨다고 하시던데 비슷하군요, 좀.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아 이게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이고요. 몸 크기는 한 오늘날 살아있는 아시아 코끼리랑 비슷한 몸집을 갖고 있고 생긴 건 코뿔소 같이 생겼네요. 코뿔소보다 더 대단한 게 뿔을 3개나 갖고 있어요. 주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의 먹잇감으로 이제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존재인데 트리케라톱스와 집참새의 공통 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얘들을 공룡이라고 불러요. 아, 범위가 엄청 넓군요. 네. 약간 코뿔소 비슷하게 생긴 것부터 참새 비슷하게 생긴 것까지 다 공룡이군요.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가 된 화석 공룡들이 예. 한 1000종류가 넘거든요. 걔네들을 쭉 이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의 공통조상으로 묶여요. 그 공통조상에 해당되는 공룡으로부터 진화한 모든 얘들을 묶어서 우리는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찾아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헤레라사우루스는 한 그나마 좀 큰 초기 공룡인데 늑대만 하고요. 에오랍토르라는 공룡은 머리뼈를 이 두 손가락 사이에 낄 수가 있어요. 고양이만한 공룡이었어요. 아, 진짜 닭만한 크기군요. 아 그죠, 맞습니다. 닭만한 크기였습니다. 닭도 공룡의 일종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맞죠. 왜냐하면은 닭은 조류 안에 일단 포함이 되죠. 조류는 공룡의 한 무리예요. 아? 공룡 하면은 멸종한 동물의 대명사인데 사실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어요. 아, 무슨 말씀이시죠? 조류가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아 그렇군요. 박쥐가 포유류 안에 들어가듯이 모든 조류가? 모든 조류는 공룡 안에 들어가요. 참새, 뭐 에뮤, 화식조, 펭귄, 벌새, 뭐 메추리 까치 뭐 이런 메추리까지 흔한 다. 것도 다. 네, 공룡이 멸종했다 잘못된 말이네. 잘못된 그죠?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 조류만 살아남은 이유는 조류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 왜냐하면은 공룡 시대, 예. 중생대 때 살았던 동물 중에 새 말고도 익룡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익룡은 새만큼 하늘을 되게 잘 날았던 파충류 무리예요. 근데 걔네들은 멸종을 했죠. 공룡이 멸종하던 그 시기에 살았던 조류들이 뭘 먹었냐면은 예. 씨앗을 주로 먹었던 애들이에요. 아, 예. 참새 같네 약간. 예, 그래서 생태계가 붕괴를 하고 핵겨울이 와도 씨앗은 남아 있잖아요. 식물은 말라 죽어도 씨앗이 남아 있기 때문에 씨앗을 먹으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익룡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물고기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생먹이를 주로 먹어야 했던 애들이어가지고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14F에서 항상 언급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를 세운 첫 번째 임금님 박혁거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박혁거세의 부인인 아령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용처럼 생긴 게 갑자기 나타나더니 거기에서 이 아령이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용을 삼국유사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무슨 용이라고 할까요? 공룡? 계룡. 닭개자를 써서 계룡이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신라시대 사람들은 이 공룡류, 용종류하고 새하고 사실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그 먼 과거에 알고 있었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인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공룡보다는 어쩌면 계룡이 한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더 정확한 이름일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더 이상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신라 시대의 중심지 하면 오늘날의 도시로 어디죠? 경주죠. 경주잖아요, 경주. 예. 경주에서 정말 가까운 울산에 가면 천정리 각석이라고 하는 바위에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을 새겨놓은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사님 아실 거예요.
천전리 각석 바로 앞에 공룡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신라 시대 사람들도 거기서 공룡 발자국을 봤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울산이니까 동해잖아요. 지금도 동해에서 가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동해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흰색이 회오리바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예. 그거를 옛 사람들은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용오름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지금 기상청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게 용인가라고 생각했던 신라시대 사람들이 천전리 각석에 왔을 때 그 앞에 찍혀 있는 공룡 발자국을 보고 승천하던 그 용이 찍고 갔던 발자국이 바로 이 공룡 발자국이 아닐까라고 상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럴싸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라 시대 때 약간 우리 박진원 박사님 같은 이런 사람이 예. 그 용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을 이렇게 보면서 용 발자국이라는데 왠지 걸어다니는 모습이 닭하고 좀 비슷한데 새 발자국 느낌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용과 닭이 합쳐진 계룡의 전설 탄생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신라인들이 세계 최초로 공룡을 먼저 인식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되게- 박사님? 되게 그럴싸합니다. 근데 왜 웃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서양 같은 경우는요. 네. 공룡 발자국 산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전부터 육식공룡,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 티라노사우루스. 이게 지금 티라노사우루스인데요. 예. 그 대표적인 육식공룡이죠. 이런 두 발로 걷는 육식공룡이 걸으면서 남긴 보행열 화석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 공룡의 존재를 몰랐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노아의 방주 끝나고 맨 처음에 까마귀를 땅에 있는지 없는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까마귀들이 이게 남긴 발자국이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근데 그러기에는 발자국이 너무 컸을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의 까마귀들이 이렇게 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두 발로 걷는 육식공룡의 발이 닭발 느낌이네 좀. 네. 닭발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묵은직스럽네. 똑같네요. 네. 아니 먹음직스러워. 아니 그 한국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닭발 좋아하십니까? 아무렴요. 네.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요. 중국 책 중에 용고를 다룬 책이 있는데 용뼈. 네. 기원전 사람들은 공룡의 존재를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땅을 파보니까 큰 뼈가 나오네. 그럼 이거를 용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뼈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화석을 그죠? 끓여서? 우와. 갈아가지고 먹은 거죠. 근데 먹고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먹고 좋았다고 하면 네. 국내 자연사 박물관 있는 데마다 사람들 막 습격하러 갈 수 있으니까. 뼈 화석이 그냥 광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돌가루거든요. 예. 빻아서 먹어도 죽을 일은 없어요, 사실. 왜 죽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그래도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용의 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죽었다고 그런 얘기가 더 전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용의 기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뼈만 빻아서 약을 만든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간 그 식물 중에 독초가 있었어요. 양념이 좀 안 좋아.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닭발 같은 거 먹을 때 사실 그러네. 매워서 좀 힘든 경우 있잖아요. 양념이 잘못됐던 거죠. 네. 아니, 그러면 공룡의 첫 발견은 누가 발견했나요? 근대적인 네. 공룡을 발견한 이야기라고 하면 많이들 언급되는 것은 이제 영국 과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는 인물로는 멘텔 부부가 있습니다. 기디언 멘텔 이 사람 원래 의사였고요. 예. 부인 메리 멘텔이 1822년경에 이빨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동물인 것 같다라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그 후 몇 년 동안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종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 많이 공을 세운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이 리처드 오원이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공룡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널리 퍼뜨려서 자리 잡게 한. 영어로는 이제 다이노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한 데이노스, 이게 이제 무섭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errible, 끔찍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사우루스, 이거는 이제 도마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서운 도마뱀, 끔찍한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다이노소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공포스럽다라고 할 때 공자하고 용용자를 사용해가지고 한자 문학부에서 이제 공룡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말. 그거 네. 상당히 재미있네요. 이게 네. 공포라는 뜻도 있고요. 네. fearfully great라는 뜻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무서울 정도로 큰 어마무시한 약간 이런 어마무시한 뜻이군요. 네. 네. 발음은 너무 귀여운데 공룡 약간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공룡 약간 이런 느낌이죠.
공포스럽게. 사실 올해가 되게 중요한 해예요. 메갈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처음으로 학명을 얻은 공룡이거든요. 큰 도마뱀이라는 뜻인데 이 메갈로사우루스가 학계에 보고된 지 지금 올해로 200년이 됐어요. 야.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공룡 연구 200주년이에요. 그 전에 공룡 화석은 여러 마리가 발견이 되었고 보고가 됐었어요.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 메갈로사우루스 이런 애들이 먼저 발견이 됐었는데 공룡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도. 그냥 덩치 큰 악어 같은 동물인데 뭐 이게 땅에도 살고 물속에도 살고 살았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주둥이 형태가 이빨 구조가 악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메갈로사우루스 보고되고 거의 20년 후쯤에 메갈로사우루스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애들을 묶어가지고 리처드 오웬이라는 사람이 얘는 또 다른 분류군으로 이름을 붙여야겠다 해서 공룡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진 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만 좀 살짝 넘어가는 이야기로 살짝 말씀드리면 왜 하필 세계에 여러 딴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영국에서 이런 발견이 많이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게 1822년 처음 멘틀이 발견이 이루어질 이 시점은 산업혁명이 절정으로 달하면서 영국이 급속히 강대국으로 발전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산업혁명 당시에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탄 아닌가요? 석탄이죠, 석탄. 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다 땅에서 석탄을 캐는 거 이런 거에 다들 막 이렇게 환장을 하는 약간 이런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땅 판다 그러면 야 땅을 파봐라 10원이나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 당신은 땅 판다 그러면 야, 석탄 석탄? 캐려고 그러냐? 야 더 잘 열심히 해봐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층, 지질에 대한 조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산업적으로도 폭발을 하면서 이런 공룡 같은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간접적인 배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하고 딱 연관이 있었겠네요. 그럼 공룡의 탄생은 언제로 추정을 하나요? 가장 오래된 공룡 화석이 이제 2억 4,500만 년 전쯤에 만들어진 지층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시기쯤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되게 좀 보잘것없는 생태계의 약간 힘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오히려요. 예, 초창기 공룡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악어의 조상에 해당되는 파충류들이 지구를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악어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동물들은요, 공룡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두 발로 걷는 종류들도 있었고요. 오. 이빨이 다 퇴화해가지고 예. 나뭇잎을 따먹는 목이 길어진 종류도 있었고요. 예. 그 갑옷공룡처럼 온몸이 이렇게 뼈 조각이랑 가시가 막 돋아나 있는 악어 계열의 동물도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당시에 이제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 죽게 됩니다. 악어의 직계 조상을 제외하고는 걔네들이 죽게 되면서 생태적 지위가 열리겠죠. 자리들이 비니까는 공룡들이 그 자리 안에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룡들이 다양해지고 큰 공룡도 생겨나고 이런 건가요? 바로 이렇게 막 엄청 다양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지구가 대륙들이 다 한 곳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초대륙 판게아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미에서 예. 우리나라까지 비행기 없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오. 꽤 오래 걸긴 오, 해야겠지만 오, 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판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각각의 대륙마다 다양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예. 각 대륙마다 다양한 공룡들이 진화를 하게 돼요. 아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악어의 조상에 해당하는 생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게 발견돼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재밌는 기사 중에 경상남도의 사천 지역에서 공룡 시대에 찍힌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이 돼가지고 네. 과학자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공룡 발자국 시대에 찍힌 것 같기는 한데 공룡 발자국 같지는 않아가지고 한동안 되게 고생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논문에 발표 나온 걸 보니까 원시 악어가 찍은 발자국이다 라고 하면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악어였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발자국이 남았다 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시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맞다면 이것이 아마도 뽀로로에 나오는 크롱이를 예견한 그런 발자국이 아니었겠느냐. 크롱이가 좀 악어처럼 생겼지만 두 발로 맨날 다니면서 크롱크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뽀로로를 생각을 만드는 사람이 악어의 조상까지 연구를 해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공룡 멸종의 이유도 여러 가지 가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것은 소행성 충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지금은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백악기 말 대멸종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당시 생물의 한 75%가 멸종을 했었어요.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소행성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환경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행성이 떨어졌다고 하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 네. 보면은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100km 넘어요. 그건 운석 구덩이의 그 사이즈고요. 그 운석구를 만든 운석의 크기는 아마 지름이 한 10km 정도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197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공룡의 멸망 원인은 수수께끼다라고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빙하기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공룡들이 다 얼어 죽었다 뭐 이런 설도 있었고, 혹은 공룡 시대 다음 시대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이 포유류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 포유류들이 약삭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공룡의 알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공룡들이 뭐 멸종했,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는데 예. 소행성 충돌이 결정적인 원인일 것 같다라는 걸 제시한 분이 월터 알바레즈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 되게 재밌는 게, 이 알바레즈 이분 아버지가 루이 알바레즈라고 해가지고 네. 노벨상 수상자인 과학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월터 알바레즈 이분은 회사에 취직하셔가지고 산업계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네.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일했을까요? 석유회사? 석유 회사에 취직해서 일했어요. 석유 파기 위해서 중생대 지층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막 하셨는데 네. 피는 못 속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버지 보니까 학계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그런 건지, 이분이 석유 회사에서 한참 일을 잘 하시다가 학계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하던 게 이제 중생대 연구였으니까 예. 중생대 지층을 연구하는 쪽으로 틀게 되는데, 중생대 지층에서 이리듐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발견된다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리듐, 소행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지구에는 대부분 땅속 깊은 곳, 지구의 중심부 근처에 이리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낸 거죠. 그 흔적이 지금의 중생대 지층에 남아있다는 뜻은 그때 소행성이 한번 들이받았다는 거다. 그래서 지름 10km가 좀 넘는 정도의 소행성이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를 들이받아가지고 공룡이 세대는 그런 사태를 초래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후로부터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지나가는 사이에 지금 그게 이제 거의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로 멸종했어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학계에서 보시기에 완전히 틀린 이야기인가요? 물론 이제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돌가루가 하늘로 올라가서 햇빛이 가려지다 보니까 생태계가 붕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필요한데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니까 식물들이 죽고, 예. 초식동물들도 식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죽고, 육식공룡들 처음에는 와 뷔페다 되게 좋아했다가 자기끼리 먹다가 나중에는 다 생태계가 붕괴를 하는데, 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연 공룡이 소행성 충돌 직전까지 번성을 하다가 그거에 맞아가지고 전멸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미 좀 쇠퇴하고 있었다. 쇠퇴하고 있는 중에 하필이면은 정말 운 나쁘게도 소행성이 충돌하는 까지 바람에, 충돌했는. 그래서 이게 좀 두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번성을 했었는데 운 나빴다. 그게 아니라 원래 가는 중이었는데 맞았다. 네. 그러면 어쨌든 소행성 충돌이 결정적 원인은 맞긴 맞네요. 맞긴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세부적인 종이 것들. 과연 줄고 있었느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그 연구팀들은 이제 미국 대륙에 살았던 공룡 종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실제로 초식 공룡 같은 경우 종수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찬반이 되게 많아요. 이게 환경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생태계가 단순화지다 보니까는 초식 동물들도 그에 따라 맞춰서 종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이건 그냥 쇠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까지는 아직 지금 확실하게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딴 대륙에서 좀 더 연구를 해보는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군요. 이게 중요하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그 소행성이 충돌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그 지층이 남아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않다 보니까는 이런 연구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공룡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공룡의 놀이터였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죠.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공룡이 많이 살긴 했어요. 많이 써요. 네. 공룡이 많이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일단 발자국이 많이 나오고요. 정말 많은 공룡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란을 하고 갔어요. 뭐가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알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재밌게도 화산 근처에 알을 많이 낳았거든요. 보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대에 원래 큰 화산들이 있었는데 그 지열을 활용했던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땅속이 따뜻하다 보니까 거기다 알을 주기적으로 와서 낳았고요. 약간 전기장판처럼. 예, 그죠. 한반도에 알 화성 많은 거는 정말 그 혹시 수도권 사시는 분이라면 쉽게 체험하실 수 있는 게, 경기도 화성에 가면 예. 이 서해안 쪽에 공원으로 아예 꾸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룡 알 화석 산지라고 돼 있는 상당히 좀 아름다운 공원이거든요. 그냥 얼핏 보고 지나가면 그냥 동그랗게 생긴 돌처럼 생긴 게 있는데, 옆에 이제 설명해 놓은 표지판 보면 예. 이게 사실은 공룡 알이라고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이게 뭐 공룡 알이야 이러는데, 근데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그 달걀을 관찰할 때 나오는 그런 구조들이 다 나와요. 뭐 숨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재밌는 게 이게
이 공룡 알 껍데기에는 숨구멍 개수를 세잖아요. 예. 그럼 얘가 그 알을 땅 속에 메모를 시켰는지 아니면 땅 위에다 그냥 알을 낳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알을 메모를 시키는 애들은요, 안에 있는 새끼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면적당 숨구멍이 되게 많고요. 겉에 끄집어낸 채로 있는 알들은요, 숨구멍 개수가 좀 적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룡의 사체가 화석 연료가 된다. 아닙니다. 아, 네. 거짓이군요. 석유가 공룡 국물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공룡의 사체가 석유가 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유는 이제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주로 바다의 조류, 예. 플랑크톤 이런 예. 것들이 죽어서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게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눌려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반도에 공룡이 많았다던데 왜 우리는 화석 연료 안 주고 다 갔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예.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공룡이 죽어서 석유가 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곳이 미국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좀 그 착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에 되게 유명한 그 석유 회사가 있어요. 예. 싱클레어 올 코퍼레이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걔네 석유 회사 그 로고가 용광로예요. 네. 그러면은 왜 로고를 얘를 썼냐가 궁금하잖아요. 예.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석유의 70%는 중생대 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공룡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그러네. 형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중생대 지층에서 나오니까 중생들을 대표하는 동물이 뭐예요? 공룡. 공룡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로고로 내세우게 된 거예요. 잘못된 사실이지만 네.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는 있었던, 그러니까 잘못 의심한 거군요. 그렇죠. 뭔가 주유하러 가거나 할 때마다 공룡이 그려져 있고 심지어는 이 석유 회사에서 공룡 전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후원을 또 했거든요. 당시 20세기 초반인데도 실물 크기 공룡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1,0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는 그 회사에서 공룡 책도 내고 공룡 무슨 뭐 모자,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석유 회사에서 이런 걸 하니까 당연히 석유는 공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북한산이나 예. 도봉산이나 아니면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 바위가 굉장히 멋있게, 특히 봉우리 쪽에 아주 큰 바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바위에 해당하는 그 돌들이 언제 생긴 거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로 이제 중생대 때 마그마들이 굳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 있는 건 이제 다 깎여 나오고 그 돌들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높은 봉우리들이 탄생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서울에 있는 뭐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이런 쪽 근처는 공룡 시대, 중생대 시절 혹은 이제 석유가 나오던 그 시절에는 이제 깊은 땅 속이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공룡 둘리가 있었습니다. 네. 둘리는 어떤 종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두 가설이 있어요. 이거 학자들이 오, 연구하나요? 잠깐만. 가설 두 가지 가설까지. 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요 가설이 하나밖에 없어요. 둘리는요 일단은 생긴 것만 봐서는 그 공룡 중에 케라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이랑 제일 닮았어요. 생긴 거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티라노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테라라는 말이 있으면 뿔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코 위에 그 아. 뿔이 솟아 있어요. 그래서 케라토사우루스를 보면은 두 뒷다리로 걷는 육식 공룡이에요. 문제는 그 예. 둘리 엄마가 나오는 편이 있어요. 예. 그러면 둘리 엄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다르잖아요. 다른 종이잖아요. 다르네요. 네.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뭐 이게 가슴으로 나온 거죠.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입양하는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뻐꾸기 알 같은 뭐 그런 네.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죠. 뻐꾸기도 공룡 아니겠습니까? 네. 탕란. 맞아요. 예.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요. 일단은 지난 10년 동안 학자들이 뭘 알아냈냐면요. 네. 공룡이 성장하면서 모습이 변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병아리하고 닭하고 이렇게 막 벼슬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모습이 달라지듯이. 예, 공룡 중에서도 보면요. 어릴 때는 두 발로 걷다가 커서 몸이 무거워지면서 네 발로 걷는 종류도 있고요. 누구죠?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몸이 가벼우니까 두 발로 걷다가 크면서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발로 걸어요. 반대로 어릴 땐 네 발로 걷다가 자라서 두 발로 걷는 공룡도 있어요. 마소스폰딜로스라는 공룡인데 걔네들은 이제 높은 나무에 잎사귀를 따먹기 위해서 어릴 때는 땅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다가 예. 크면서 두 다리로 서는 애들이 있고요. 이야. 어떤 공룡은 또 네 발로도 걷다가 두 발로도 걷다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좀 추세가 뭐냐면은 뭐 새로운 종류의 공룡이 보고되기도 하지만은 기존에 알고 봤던 신종인 줄 알았는데 이미 보고됐던 공룡이 새끼네 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없어지거든요. 예. 취소가 돼요. 와. 학명이. 두 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 종이었구나. 예. 그러니까는 결국 만약에 공룡들이 성장을 하면서 모습이 변한다면은 둘리도 결국은 이게 가슴으로 나온 아기가 아니라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되게 특이한 목긴 공룡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고길동 선생님이 둘리하고 계속 살다 보면 사춘기 지나면 네 발로 걷기 시작하면 그렇죠. 둘리는 사춘기야? 야 모르겠어요. 자꾸 네 발로 걷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 예, 그죠. 집도 부수겠죠 나중에. 자, 공룡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의 끝판왕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가장 큰 육식 공룡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일단은 그 무는 힘, 아래 턱의 힘은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 중에서는 제일 세요. 그거를 이제 무게로 바꾸면은 약 한 5톤 정도 돼요. 크기도 제일 큰 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요 볼 쪽 있죠. 예. 이쪽이 되게 넓어요. 큰 턱 근육을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육식 공룡들에 비해 무는 힘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이빨 모양도 좀 달라요. 아니 이빨이 좀 불규칙하게 나와 있네요. 아 그죠. 왜냐하면 공룡들은요 예. 상어처럼 예. 이빨이 계속 교체가 돼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가서 공룡 뼈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빨이 가지런하게 난 공룡이 없어요. 공룡이 이렇게 특이한 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포유류가 특이한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계속 나요 이빨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포유류는요 예. 이빨과 이빨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물리게 해서 갈아먹어요. 이빨이 계속 교체되는 동물은 이 이빨 나는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빨이 잘 안 맞물려요. 예를 들어서 뭐 트리케라톱스도 얘네도 어금니는 있거든요. 씹어 먹어요. 근데 예. 우리랑 또 다르게 씹어 먹어. 우리는 이빨이 서로 이렇게 맷돌처럼 이렇게 갈려지는데 얘네는 이빨이 서로 교차를 해요. 자르는군요. 예, 계속 자르게. 자, 이 질문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라기 공원 속 동룡들은 실제 공룡의 모습을 많이 재현했다고 보시나요? 쥬라기 공원 영화가 93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이 있어요. 이게 그 영화 나왔을 때 나왔던 그 정식 장난감인데요. 소리도 라이센스 납니다. 상품이군요. 네. 근데 영화 속에 나오는 소리랑은 좀 달라요. 심지어는 요즘 개봉한 그 쥬라기 월드 시리즈에서도 벨로키랍토르라는 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고증을 잘했다 이거는. 아니요. 당시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93년도에. 아닌가요? 지금은 벨로키랍토르를 이런 식으로 보내요. 너무 많이 다른데요? 달라졌죠. 온몸이 이제 깃털로 덮여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날개형 앞다리를 갖고 있었고요. 얘네들이 재밌는 게 어릴 때는 또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살기도 했어요. 우와. 성장하면서 몸집이 커지면서 이제 내려오는 야, 애들이거든요. 재밌다.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네. 공룡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공룡 울음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믿을 만한 겁니까? 공룡 울음소리 누가 들어봤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막 티라노사우루스도 이렇게 차 뒤집어 엎고 막 포효하고 하잖아요. 실제 과학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포효를 하려면은 이 후두가 있어야 돼요. 성대가 발달돼 있어야 돼요. 예. 그걸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이게 파충류 계열의 동물들은 후두를 이용해서 소리를 대부분은 내지 못해요. 그러면 공룡은 소리를 정말 못 냈나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소리는 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인 새랑 공룡에 가까운 친척 중 하나가 이제 악어가 있는데 예. 얘네들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소리를 내냐면요. 식도에 주머니가 있어요. 공기 주머니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새 같은 경우는 구구 같은 소리를 내고 트름 소리, 뭐 북치는 소리, 새들이 또 그런 거 많이 내거든요. 화식조라는 그 새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약간 사람 공격하면 되게 무섭게 예, 공격한다는. 맞습니다. 그래도 뭐 보면은 막 이런 소리 내고요. 오, 이게 그거죠. 그 제가 뵙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그 공기 반, 이 소리 반이라는 그 공기를 이용하는 소리. 네, 아니면 스스 하는 소리라든지. 그냥 뭐 위협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소리를 냈겠지만은 평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소리를 잘 안 냈을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소리를 아는 공룡이 하나 있어요. 파라사우룰로푸스라는 공룡인데 머리에 이렇게 긴 벼이 있는 공룡이거든요. 네.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뿔 같은 게 나 있어요. 근데 그게 뿔이 아니라 코예요. 코가 길어져 가지고 뒤통수 뒤로 뻗어 나온 거예요. 신기하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3D로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공기를 통과시켜 봤더니 관악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처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100% 그 나팔 소리입니다. 다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공룡을 진짜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뼈에 온전한 DNA가 남아 있지는 않나요? 조각들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온전한 거는 발견된 적이 없고요. 조류를 제외하면은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나마 최근까지 살았던 공룡인데 6,600만 년 됐어요. 근데 불과 뭐 만 년 전에 살았던 매머드도 지금
보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DNA를 어떻게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리모는 어떡할 거예요? 어떤 뭐 아래 주입을 하고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나중에 태어났을 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요. 또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 공룡을 보호를 하려면은 그 생태계를 다 갖고 와야 되는데 뭘 먹일지도 생각을 네, 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공룡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오늘날에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공룡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는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가 있긴 있어요. 미국에서 저희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조류는요. 예. 과거에 살았던 작은 육식공룡으로부터 진화를 한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육식공룡 보면은 날카로운 부리 대신에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날개 대신에 3개의 앞발가락을 갖고 있죠. 긴 꼬리를 갖고 있고요.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새는 그게 없어요. 대신에 그거를 만드는 유전자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풀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를 작동하게끔 했더니 부리에 이빨이 달려서 나와요. 이야. 그래서 이빨이 있는 병아리를 한 12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다리, 그러니까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3개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앞발가락이 합쳐지고 엄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게 붙는데 성장 과정 중에 이게 안 붙게끔 또 유전자 조작을 해서. 해서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꼬리도 만들었어요. 근데 부화된 적은 없어요. 이게 법상 이게 그런 조작된 생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직까지 윤리적으로 예. 허용된 국가가 없군요. 네.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 공룡에 관한 미스터리도 참 많은데요. 공룡과 인간이 공존했다? 뭐 거기에 대한 증거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카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페루의 이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돌입니다.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카브레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 많이 수집했다라고 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얼핏 보면 좀 과거에 그 지역에 뭐 잉카 제국 그 예. 시절부터 내려오는 그런 돌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재밌게 새겨놓은 그런 공예품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가지각색의 모양들을 새겨놓은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것들을 살펴보면 예. 거기에 공룡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 그려져 있다라거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유물이 맞다면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공룡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설부터 이 지역에는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좀 남아 있어서 옛날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런 조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설까지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던 적이 있었죠. 재밌는 게 이 돌들이 60년대, 70년대에 복원됐던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두 공룡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돌들을 보면은 얘네가 다 꼬리를 질질 끌고 있어요. 근데 공룡은 꼬리를 끌지 않습니다. 들고 다녀요. 60년대, 70년대는 공룡이 다 꼬리를 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70년대 이후부터 학자들이 뭘 알아냈냐면요. 공룡이 정말 꼬리를 끌었다면은 공룡의 발자국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왼 발자국과 오른쪽 발자국 사이에 꼬리를 끈 흔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예, 그때는 몰랐군요.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복원했던 공룡 뼈 구조를 다시 보니까는 우리가 그동안 공룡 꼬리에 꼬리뼈를 너무 많이 넣었었네. 그러니까 꼬리가 질질 끄는 형태였던 거고 그게 밝혀지면서 복원도가 바뀌게 됐어요. 네. 오늘 10분 토론의 공룡에 대한 이야기 총평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룡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생물의 진화 과정. 육상 생물이 커진다면 얼마만큼 커지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공룡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지구에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는 건 정말 옛날부터 학자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소행성 충돌로 인해 가지고 대멸종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를 공룡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소행성 충돌하면 충돌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룡들이 망했네라는 걸 안 순간 그 다음부터 나사에서 지구 근처로 오는 소행성의 운석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공룡 연구가 없었다면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기 어려웠겠죠. 것이다. 네, 공룡은 알겠습니다. 과거에 살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제 전공이 이제 환경안전공학이지 않습니까? 예. 환경이 변화를 하면 생태계가 얼마나 크게 바뀌면서 얼마나 큰 영향이 일어나고 어떤 생물들이 멸종하면서 붕괴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죠.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사건이 공룡의 멸종이라는 그 백악기 말에 있었던 6,600만 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환경 대격변의 시대에 우리보다 한참 먼저 살고 떠났던 공룡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생태계와 환경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공룡에 대한 이야기, 또 오해했던 공룡의 이야기들까지 자세히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저희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